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할 거냐면 저희가 그 전까지 계속 제주 음식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잖아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제주 음식을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저희 같이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각자 보내드린 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저랑 같이 제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다 키트를 잘 받으셨죠?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재료들이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주에서 50년, 60년 이상 사셨던 분들은 나 이거 오늘 뭔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는 뭐 만들 거지? 조금 생소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저랑 같이 만들 음식은 제주 전통 음식이고, 특히 중년 이후에 제주 사람이라면 이 음식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저랑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같이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첫 번째 키트를 받아보시고 이게 무엇인지 이미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재료는 뭘까요? 대부분의 제가 최근에도 육지분들하고 저번 주에 시장 투어를 했는데요. 김해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강원도가 우리나라 메밀의 원산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주도 메밀이 전국 총 생산량의 1위 기도 하고요. 강원도보다 훨씬 많은 메밀 요리들이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메밀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가루가 바로 메밀 가루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주 메밀이겠죠. 메밀 가루를 이용한 요리를 할 거고요. 메밀 가루가 주인공인데 또 어떤 부재료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면 이렇게 불린 미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제주도 무가 아주 달고 맛있게 무도 익어가겠죠. 그리고 국간장과 소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 혹시 다시 물 내릴 수 있는 다시다나 멸치가 있으면 좋고요. 자, 재료는 이걸로 끝입니다.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모물조배기라는 요리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이름의, 요리의 이름은 모르지만 완성된 음식을 보면 이게 무슨 음식인지 알겠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건데요. 자, 오늘 만든 음식은 제주도 여성, 특히 아이를 낳은 여성이라면 반드시 꼭 알고 있는 음식이에요. 아마 5060 이제 신중년 분들이라면 이 음식 거의 다 아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50대 이상 제주도 분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조배기를 먹어는 봤지 내가 만들어 본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만들기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요리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아자를 써서 메밀 저배기라고 하는데요. 저가 아도 아닌 오도 아닌 아래아자를 써요. 그래서 본토 발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할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해볼 텐데요. 먼저 냄비에 다신 물을 만들어 놓을 건데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물 한 1.5리터 정도 넣었고요. 여기에 다시마 2장, 그리고 건멸치 4장 떼서 살짝 볶으면 비린내가 좀 덜하죠. 이렇게 해서 한 움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는 재료가 아주 단촐해서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미역은 불린 미역이 없다면 건미역을 불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내 냉동실에 따다 놓은 미역 있다 라고 하시면 그걸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메밀가루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무를 먼저 썰어 볼게요. 이 무는 이 저배기, 수제비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메밀 저배기에 들어가는 유일한 야채입니다. 자, 채를 썰 건데요. 채를 써는 방법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나박 썰기를 하셔도 되고 채 썰기를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채 썰기를 할게요.
자, 재료는 이렇게 준비만 해두면 끝이에요. 자, 물이 끓을 때까지, 그 다음에 미역도 먹기 좋은 크기로 제가 이제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이 메밀저배기는 산후에, 제주 여성들이 산후에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메밀이 굳은 피를 이제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8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애 낳고 뭐 가장 많이 먹었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메밀저배기. 메밀저배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 메밀가루만 이렇게 타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제주 여성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아직도 제주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메밀조배기가 나와요. 진짜예요. 저 애 둘 낳았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지금 밑준비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미역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고요. 그리고 무도 같이 넣었어요. 끓기 전에 무도 지금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을 먼저 넣을까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메밀가루를 반죽을 할 건데요. 수제비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한 제주도 음식인데 만드는, 반죽을 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일단은 메밀가루에 소금 간을 해주셔야 돼요. 한 꼬집 정도 메밀가루, 아무것도 안 섞은 100% 메밀가루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제비 반죽하면 저희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손으로 치대면서 익반죽하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이 메밀저배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정수의 맹물이에요. 뜨거운 물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온의 물을 이용하는데요. 원래는 익반죽하면서 조금씩 부어가면서 얘를 하나로 뭉치면서 치댄 다음에 30분 정도는 숙성을 해야 쫀득쫀득 맛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수제비를 만들어서 이제야 갓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면 산모의 이가 어떻겠어요? 이제야 막 몸을 추스리는데 그때 이에 무리가 되는 쫀득쫀득한 가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되직하게 반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익반죽이 아닌 날반죽이라고 하죠. 정수의 물은 날반죽으로 반죽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아는 수제비의 반죽이랑 훨씬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메밀 특성상 물과 만나면 끈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약간 너무 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면 제대로 된 메밀 반죽, 메밀 가루를 쓰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물 수분을 다 만난 메밀가루의 점도는요, 아주 되직하게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대기를 가지고 반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이제 물이 끓고 메밀 반죽을 넣으면 조배기는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숟가락이 필요한데요. 어떤 숟가락이 필요하냐? 이런 반죽이 묻은 숟가락이 아니고 이 반죽 묻은 숟가락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물이 끓고 있네요. 언제부터 반죽을 넣을 거냐면 무가 투명해지기 시작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무가 어느 정도 익을 때부터 이제 조배기 반죽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육고기가 들어간 육수를 뺄 때 검은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윗거품을, 검은색 거품을 걷어주기는 하는데
저희는 아직 맑은 하얀색 거품이 올라와서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다시 걷지는 않습니다. 육고기는 다시 그 거품이 물에, 육수에 들어가면서 텁텁한 맛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데 채수 정도로만 육수를 낼 때는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무가 반투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저배기는 누가 먹는 음식이다? 산모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럴 때 해서 먹기도 했고, 이제 메밀 농사, 지금 가을인데 봄하고 가을 두 번 메밀 농사를 하잖아요. 생육 기간이 90일밖에 안 돼서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마운 작물이에요. 왜냐하면 조는 태풍이 오기 전에 농사를 지은데 농사 자체도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여름 지나서 태풍이 지나가면 그 조 농사 지은 게 다 망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이 메밀은 봄 한 번, 가을에 한 번 수확이 가능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 메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았던 이유가 집집마다 그래도 여분의 메밀 가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밀 반죽을 넣을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반죽을 넣을 때 꼭 숟가락에 물을 묻히셔야 됩니다. 물이 없다면 여기 이 육수를 이용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물을 묻혀요. 물을 묻힌 다음에 이거 그대로 떠서 넣습니다. 그러면 반죽이 쑥 떨어져요. 자, 그럼 다시 보여드릴까요? 반죽을 떼서 넣어서 조금만 되면 이렇게 반죽이 아주 쉽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메밀이 제주도 속담에 메밀은 겨드랑이에서도 익었죠? 라는 제주도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겨드랑이에 끼워서도 익을 정도로 아주 낮은 열에도 메밀은 잘 익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육수 안에서 메밀가루가 익습니다. 그리고 반죽에 메밀가루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의 반죽 농도이기 때문에 산모의 이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 메밀조배기는 산모가 먹기도 했지만 메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밀 씨앗 수확하기 전에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이게 조배기가 메밀 씨앗이 아주 작은 거 아세요? 쌀알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삼각불 모양으로 메밀 씨앗이 작은데요. 메밀 조배기는 제가 한 숟가락씩 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크게 많이 메밀이 잘 수확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배기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조배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하죠?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불을 올려서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자, 국간장을 넣어볼까요? 국간장도 한 큰술 정도 넣고, 자, 지금에야 제가 아까 다시팩도 넣고 약간 다시마와 새우와 멸치로 국물 맛을 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소금하고 간장, 맹물에 소금이나 간장만 넣고 끓였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불을 올려서 한 소끔 부르르 끓여주면 이미 사실은 메밀은 조배기를 하면서 넣으면서 거의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끓여주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육수는 걷어내 볼 거예요. 자, 이제 저랑 오늘 배우셨으니 이제 손자를 본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직 못 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자, 이제 우리 딸 우리 며느리의 메밀 조배기는 내가 끓여주겠다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미역도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다른 반찬, 제주도 음식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반찬을 여러 개 꺼내놓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음식이라고 이게 식사라고 하면 밥과 국과 반찬 혹은 이렇게 뭐 수제비 한 그릇
물회 한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 분들한테 그 범벅 있죠. 메밀가루에 고구마나 물을 넣고 이렇게 물 살짝 넣어서 무와 고구마를 익혀가면서 메밀가루 마지막에 넣고 범벅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어르신들은 이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어도 제주도에는 주식 대용으로 먹었던 음식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라대 한 교수님은 제주도는 분식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가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밀가루 그리고 보리가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먹었던 것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요리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저랑 같이 한 게 뭐였냐면요. 자, 물을 썰었고요. 그리고 메밀가루에 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걔네들을 다 넣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제주도 음식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숟가락으로 뜬 수제비가 이런 모양으로 변신했고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게 씹혀서 식감이나 맛에서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맛이 아주 이질적이지 않고 정겹고 구수한 메밀이 이런 맛도 있었네, 이런 향도 있었네 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직 손자를 볼 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이 음식을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웨딩을 하는 스몰 웨딩을 많이 할 때 했는데 그때 꼭 이 제주도 음식인 조배기를 끓여서 내거든요. 그 다음에 꼭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특히 신부와 어머님들이 아주 감동을 하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던 생각이 나요. 사실 이 음식이 어떤 생소하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요즘 얼마나 갖가지 양념을 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리 과정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내는 것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제주 음식에 대한 감동을 받는 그 차이는 되게 많았다라고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메밀조배기 어떠세요? 이렇게 메밀조배기는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